반갑습니다. 사주일타 강사입니다. 오늘은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우울증 환자가 얼마나 될까요? 공식적인 우울증 환자만 100만 명이 되거든요. 100만 명. 네, 맞아요. 조조 이 적벽대군의 100만 대군 할 때 그 100만 명이에요. 대한민국 창원시 전체 인구하고 맞먹는 수치입니다. 공식적인 인구가 100만이다 보니까 비공식적인 숫자까지 다 포함하면 굉장히 많겠죠. 우울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우울증의 원인 중에서 기후와 연관이 있다면 믿어지세요? 우리가 날씨에 따라서 기분이 달라지죠? 뭐 화난 날은 밝고 흐리면 침체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사주는 기후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사주는 사람이 태어났을 때 부여받은 자연계의 에너지를 기호와 규칙화하여 삶을 조명하고 예측한 난문입니다. 여기에서 말한 자연계 에너지가 기후도 포함된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한난조습. 더 쉽게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태어났으면은 여름에 덥죠. 여름에 더운 여름 에너지를 부여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은 추운 겨울 에너지를 부여받고 태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가 탯줄을 자르고 첫 호흡을 한 그 순간, 그 태어난 그 시점에 그 사주를 부여받는데 그때 그 시점이 계절 기운까지 부여받는 게 그 계절 에너지거든요. 그것을 사주 명리학 용어로 조후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후를 가지고 자신한테 취약한 우울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계절별로 볼까요? 봄에 태어나신 분들은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서 시작되는 가면 우울증이 많습니다. 봄이라는 계절이 이 모기 강한 계절이거든요. 사람 모기 아니에요. 목화토금수 오행의 그 목입니다. 사주에서 목 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대인 친화력이 되게 좋아요. 부침성도 좋고 살갑다는 거죠. 사람들이 편안하게 대하는 거예요. 나도 사람을 좋아하는 거고. 근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강하면은 목 기운이 필요 이상으로 자꾸 착한 사람이 되려고 자꾸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봄에 태어나신 분들은요, 좀 못되실 필요가 있어요. 많이 못되지셔야 돼요. 봄생들, 봄에 태어나신 분들은 못되져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다른 계절생보다 착해요. 그러면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의 우울증은 어떨까요?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은요, 겉과 속이 다른 고기능성 우울증이 많습니다. 여름이 오행 중 화가 강한 계절이거든요. 근데 이 사주의 화라는 게 시각적인 효과에 되게 민감해요. 사주의 화가 강할수록 남들한테 보여지는 부분에 되게 민감해요. 유행에 민감한 거죠. 대세를 따르려고 하고. 남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 자신은 안달복달하는 거야. 근데 이 화기운이 너무 지나치면은 성장지향적인 무슨 열등감으로 변해요. 이게 허세로 변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은요, 인스타라든지 SNS, 막 페이북,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거 싹 다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고기능성 우울증이 많이 개선이 되는 거예요. 가을에 태어난 사람들은 감정의 절제에서 발생되는 반응성 우울증이 많습니다. 가을이 오행 중 금이 강한 계절인데 사주의 금이 강할수록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매사에 진지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금기운이 너무 지나치면은 자기 자신조차 자기가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 부담감에 짓눌리는 거죠. 그래서 이 반응성 우울증 같은 경우는 우울증과 통증이 같이 온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는 거죠. 나이가 많을수록 사회적인 지위가 높을수록 이 고통이 더 크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은요,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려고 한 태도를 많이 버리셔야 돼요. 내가 아니더라도 할 사람 많습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회사는 잘 돌아가고요. 내가 없어도 지구는 스스로 잘 돌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우울증이 많이 개선이 됩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의 우울증도 좀 특별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흔한 그런 우울증들이에요. 매사 무기력한 내인성 우울증이 많습니다. 겨울은 오행의 수가 강한 계절인데 사주의 수가 강할수록 생각이 많고 신중해요. 근데 이게 지나치면 근심걱정으로 변질이 되죠. 이미 일어나지 않은 것도 근심과 걱정으로 하루하루 그렇게 힘들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난 이렇게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자기 비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요, 활동이 중요해요. 활동. 제가 운동이 아니고 활동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꼭 어떤 운동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이 방구석에서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그럴수록 이 내인성 우울증이 굉장히 심해지는 거예요. 진짜 흔히 말하는 그 유튜버나 자기개발의 그런 채널에 그런 말 많잖아요. 진짜 뭐라도 하세요. 이 말이 가장 어울리는 게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이 겪는 이 내인성 우울증인 거예요. 그게 생산성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생산성 있으면 더 좋겠지만 진짜 집안에 있지 말고 사람을 만나고 나가서 운동을 하고 뭔가 자꾸 시도를 하고 뭔가 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줘야지 우울증이 많이 개선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태어난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취약한 우울증이 다르다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계절 이외에 사주의 구체적인 구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해당 계절의 틀을 거의 안 벗어납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꼭 나쁜 사건만 겪어서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운이 나빠가지고 우울증이 생긴 경우도 많거든요. 우울증의 방향성은 계절이 결정하지만 우울증이 생기고 그게 언제까지 가는 건 그 사람 운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생겼다고 억지로 부정하지도 마시고 자책하지도 마세요. 사람이면 감기처럼 흔하게 겪는 게 우울증입니다. 사주를 알면은 이 우울증을 어떻게 대처를 하고 내가 어떤 우울증에 취약한지 이런 걸 알고 좀 더 삶을 풍요롭게 살 수 있으니까 사주를 공부하고 내가 대처를 하는 거예요. 오늘 사주 1타 강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